세종로 국정포럼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 온라인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정은입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분은 이상엽 교수님이십니다. 이상엽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이랜드 리테일에서 근무하셨고요. 현재는 모바일 마케팅 벤처기업 주식회사 코알라이 NM 대표시고요. 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수입협회 부회장 겸 연수위원, 한국유통포럼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상엽 교수님의 모바일 원샷 마케팅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살 길 고객 빅데이터가 답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약 30분 동안 팜마고랑 IMC 통합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온라인 고객 관리 7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기업은 이 중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중에 어딘가에 있는데 기업마다 수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기업이 이 사이에 있고요. 첫 번째 1단계가 그 홈페이지나 그 요즘은 이제 홈페이지가 없으면 그 기업을 신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반응의 홈피나 쇼핑몰이나 어플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있죠. 이게 없으면은 고객이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가 그렇게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이 SNS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노력을 합니다. SNS를 통해서. 그리고 판매망을 늘리는 작업을 하는데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같은 곳에서 저희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죠. 그리고 그 행사를 알리는, 예를 들면 이번에 어린이날이다, 뭐 어버이날이다, 뭐 석가탄신일이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때 특별한 이벤트를 하면서 문자나 이메일이나 QR코드 같은 것들로 일정 기간 매출을 쭉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이제 4단계에 있는 거고요.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4단계를 못 하는 거죠. 1, 2, 3, 4단계까지는 사실 몰라서 못 하는 것보다 이제 그 수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업마다 고객 관리하는 수준 차이가 있는 거고요. 5단계 이상부터는 주로 이제 중소기업에서 하기는 힘든데 실제 요즘은 워낙 시대가 좋아져서 중소기업들도 5단계, 6단계, 7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대기업들만 주로 했던 것들이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는 단계가 이제 5단계고요. 고객에게 설문조사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는 수준이 그 5단계입니다. 이게 갑자기 네. 그리고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고 그 인공지능 마지막 7단계가 설문조사를 넘어서서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7단계입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그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 알려주는데 이제 이 부분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다 안다 치고 이번 시간에는 5단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행동을 분석하는 거죠. 마이크로 사이트로. 판매 마케팅 고객 관리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최초의 마이크로 사이트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10%대, 우리나라의 모바일 마케팅이 없을 때 2011년도 정도쯤에 유코와 강남점에서 처음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2011년도 12월 14일인데 이날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2011년도 12월 14일 날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 유코와 강남점에 저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단순한 그것도 LM의 긴 장문도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짧은 문자를 보냈는데 그 옆에 보이는 이미지들도 굉장히 조잡하죠. 글씨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보냈는데 매출 25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25억이 하루 매출 25억인데 유코와 강남점이 거의 40년 넘게 영업하면서 20억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루 매출이. 근데 이 문자 하나 보내고 최고 매출, 최고 매출로 갈아엎은 거죠. 그 전에 뭐 TV 광고도 하고 뭐 별의별 여러 가지 마케팅 도구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하구나를 제가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요. 이걸 하면서. 그리고 실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엔비디오라고 전자랜드나 뭐 하이마트 같은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들 해외에 있는 업체들은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사이트들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주로 고객들에게 모바일 전단을 많이 보내고
판매를 유도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제 경험상에서도 그 미닝스라는 19,000원짜리 여기 써져 있는 19,000원짜리 샌들을 제가 실제 이렇게 모바일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했는데 첫날 매출이 약 4천만 원, 한 달 2억 정도를 팔았어요. 그래서 우측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고객들이 막 정말 줄을 서서 건물을 둘러쌀 정도로 막 굉장히 파격적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한테 그냥 2억 매출 달성했다 그러면 이게 감이 잘 없으실 텐데 그냥 2억 매출 정도 달성을 그냥 19,000원짜리 샌들 팔아서 할 거면 정말 매장을 다른 사람들이 밀어서 떠밀려 다니는 수준으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소 브랜드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6천만 원 정도 1일 매출 6천만 원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최고 매출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2천만 원에서 뭐 2,1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최고 매출 달성한 게 아니라 그냥 6천만 원으로 3배 이상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강연을 듣는 대표님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모바일 마케팅만 하면 그냥 매출이 10배, 막 3배, 4배, 5배 막 올라가나 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그 김혜수의 썸머 드레스 39,900원, 그리고 인형의 마린 자켓 59,900원. 이게 뭐냐면 제품이 좋아야 해요. 샌들이 19,000원. 이 싸잖아요. 싼 제품 그리고 퀄리티 있고 좋고 제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홍보를 강하게 해서 직계를 확 시킨다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제품에 대한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모바일로 노출만 하면 고객들이 막 물밀듯이 온다?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를,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쭉 다 하나의 연장선 상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굉장히 한 2,000회 가까이 모바일 마케팅을 했는데 여기 보통 자의 마케팅과 타의 마케팅을 사실은 해드려야 되는데 우선 고객이 자의 마케팅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고객이 마케팅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스크래치 복권이나 룰렛 같은 걸 보면요. 고객이 이걸 누르지 않고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스크래치 복권 같은 경우는 저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손으로 긁어볼 확률이 95% 가까이 나와요. 100명 중에 90% 이상은 저걸 긁어보는 거예요. 뭐가 나오나. 그리고 룰렛 같은 경우도 이게 돌아가는 거를 보려고 룰렛은 생각보다 적어요. 한 80%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걸 눌러봅니다. 그러면 거의 100명 중에 80%, 90%가 저걸 긁거나 누르면서 자신의 자의를 발동시키죠. 자신의 의지를. 그러면 실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나왔었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그걸로 구매로 연결될 확률이 거의 20배에서 50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의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하여튼 뭐 저는 이 8가지 여러 가지 기본 이벤트들을 통해서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 고객의 자의 마케팅을 유도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바이럴을 진행했었던 사례들이 있고요. 우선 그런 건 간단하게 얘기 드렸는데 이게 여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부분인데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걸 이해하고 되면 굉장히 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강연만 한 200~300회 이상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강연을 하면서 대표자들한테 항상 물어본 것 중에 이거는 그러니까 분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신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뭐냐면 모든 기업에는 예외 없이 모든 기업의 니즈는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내 물건을 좀 팔아줘 라는 니즈가 제일 강하고요. 두 번째 니즈가 내 제품 브랜드 인지도 좀 높여줘 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이 내 물건 산 사람, 앞으로 내 물건 살 사람 좀 관리 좀 해줘. 이 3가지 니즈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모든 기업의 니즈가 이 3개밖에 없는데 재밌는 건 모든 고객의 니즈도 이거 3개라는 겁니다. 모든 고객도 그거 가격이 얼마야? 뭐 가성비가 괜찮은가? 어떤 그걸 구매하려면 가격에 대한 가성비를 분명히 체크를 하거든요. 이걸 체크 안 하는 고객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야, 그거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인가? 이거 좀 괜히 먹었다가 내 얼굴에 뭐 나거나 내가 뭔가 탈이 나거나 하진 않나? 그거 믿을 수 있나? 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내가 이거 사면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 라는 이 3가지밖에 안 봐요. 자, 모든 고객과 모든 기업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이 3가지밖에 없다면 내가 마케팅을 뭘 해야 될까요? 이 3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도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족도 많고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서 정확하게 내가 알리고자 하는 팩트를 못 전달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고 거의 많은 대표님들이 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드리고 이것도 제가 우연히 찾아냈는데 어떤 원칙의 불변의 원칙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옷이 상의가 팔 2개지 팔 3개 있는 옷 없잖아요. 목이 뭐 2개 있는 옷 없잖아요. 모든 옷은 목이 하나고 팔 2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긴 것처럼 모든 고객과 모든 기업과 고객의 니즈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마케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우선 이해해 주십시오. 뒤에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 우선 이렇다라는 걸 우선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거가 불변의 법칙 두 번째 건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첫 표지, 첫인상이죠. 첫인상은 무조건 잡지책 표지처럼 만듭니다. 예뻐야 돼요. 무조건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뭐 이거는 첫 페이지는 무조건 예뻐야 한다. 그래서 잡지 같은 걸 예를 들면 잡지책 같은 경우도 거의 반 이상이 광고예요. 잡지책이. 근데 그 광고를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론 거기 안에 어떤 정보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잡지책 표지에서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사고 싶다라는 결정은 그 첫 번째 잡지책 표지에 어떤 이미지와 어떤 텍스트가 있느냐에 따라 이걸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결정 나버리거든요. 그것처럼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항상 첫 페이지는 잡지책 표지처럼 만들어라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요. 신뢰해야 구매하죠. 내가 그 브랜드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항상 신뢰해야 구매하는데 여기 사진들이 있죠. 맨 처음에 있는 이렇게 약간 머리가 벗겨지신 분은 약간 무섭게 생겼죠. 세 번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좀 많고 좀 이렇게 착하게 생겼죠. 눈썹도 진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기신 분이 더 신뢰가 간다는 거죠. 하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있는 건 세 명 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로우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좀 신뢰가 안 가는데 그 옆에 있는 하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표정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를 결정하는데 1초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첫인상에 결정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첫 페이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고 이것도 고객이 구매하는 법칙, 3법칙인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잘 배워보십시오. 그 고객은요, 이 물건 어떤 제품이든 간에 이 안에 들어와야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이 예쁘다, 성능이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내 제품이 장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내 제품이 장점이 없어. 내 경쟁사보다 예쁘지도 않고요. 경쟁사보다 특별한 기능도 없고요. 경쟁사보다 하물며 비싸요. 잽싸게 버리십시오. 그 제품은 성공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제품이에요. 사기쳐야 됩니다. 그 제품을 판매하려면.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에 혹한 사람이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디자인이 예뻐. 성능도 좋아. 그런데 가격이 비싼 애가 있어요. 여기 비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 중첩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명품이라고 부릅니다. 디자인이 예뻐요. 루이비통 가방, 샤넬 가방 이런 거 디자인이 예쁘죠. 그거 다 갈고 주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어떤 성능이 좋은 게 있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죠. 이런 애들을 이제 보통 명품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성능이 좋아. 근데 가격도 저렴해. 근데 예쁘진 않아요. 이런 제품들이 주로 노니 같이 약 같은 게 그렇습니다. 노니가 뭐 베트남에서 만들어져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성능도 좋아요.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약이 뭐 굳이 예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고 디자인이 예뻐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아기들 장난감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빅히트 상품이라고 가운데 있죠. 이거는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10만 장 이상 판매되는 제품들을 빅히트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품들 중에 실제 10억 장 이상 판매한 제품을 예를 들면 유니클로의 히트텍 같은 제품이 그렇습니다. 얘가 몸에 내복인데 내복 같은 건데 몸에 쫙 달라붙어서 디자인이 예뻐요. 몸매가 예쁘게 다 보여주게 하거든요. 근데 따뜻해요. 성능도 좋아요.
근데 하물며 가격도 싸요. 이러니까 조금만 광고해도 이나영이 입고 나와버리니까 바로 끝나는 거죠. 그냥 미친 듯이 판매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신뢰성만 줘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히트 상품이 탄생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제품, 이게 세 가지 장점을 다 가지긴 힘들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 대표님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 제품이 여기서 어디에 속하느냐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순간 이 마케팅 전략 전술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케팅 전략을 동일하게 써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예시 드리면서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마케팅 전략 전술을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 제품이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육하 원칙이라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뭐 고객 데이터를 모아야 돼, 고객 데이터를 모아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뭘 모아야 될지 잘 몰라서 이상한 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실제로 고객 데이터는 이 6가지만 모으면 돼요. 이 6가지만 모으면 제가 이거 갖고 리타겟팅을 하거나 사실은 이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가지고 왜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는 알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예를 들어 한우를 샀어요. 왜 샀는지 몰라요. 이 한우 갖고 뭐 하려고 하는지 잘 알기 어려워요. 근데 이 고객이 뭐 누구 생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봐서 왜를 유추하는 거죠. 보통 빅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왜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누가는 절대 안 줘요. 그 플랫폼의 지위를 잃을까 봐 누가 정보는 절대 안 줍니다. 그러면 저희 일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누가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거고요. 여기 육하 원칙은 순서를 어떻게 읽어봐도 뭐 다 같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육하 원칙을 모아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성공 사례들 보면 닥터자르트라든지 뭐 실제 뭐 매출 뭐 최고 매출 한다든지 신규 고객이 뭐 그 몇십 배 이상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매출도 전년 대비 뭐 4배 성장했다. 뭐 이런 것도 아주 뭐 당연히 이게 마이크로 사이트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고객한테 그 판마고에 대해서 딱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예쁘게 신뢰가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예시들인데요. 연예인은 정말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연예인을 쓰면요. 반응률, 뭐 응답률 뭐 수백 명씩 모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쉬운 건데 어쨌든 연예인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단시간 안에 효과는 크게 볼 수 있지만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거 같은 게 또 마찬가지인 게 3일 만에 이 계양전기라는 이 업체가 전동드릴 우리나라 1등 업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계양전기에서 이렇게 빅 이벤트를 이렇게 연예인을 써서 진행을 했더니 수백 명, 하물며 1000명 가까운 고객을 뭐 며칠 만에 모아버렸죠. 단골 고객들을. 그리고 이제 이런 JJ 지고트라는 롯데백화점에서 롯데 아울렛에서 이제 요 페이지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 여기 최대 83% DC하고 초특가 보기 493가지 제품이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버튼이 있죠. 이 고객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보고 싶게 하는 거죠. 클릭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눌러보는 순간 자신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고 구매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 3라고 해서 1, 2, 3가 이렇게 있어서 고객의 관심과 호기심을 많이 이끌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문구 있죠. 뭐 몇 월 며칠 단 하루. 이게 거의 정석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핵심만 정확하게 이렇게 문자 하나로 딱 떨어지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제 제가 한 500여 명 정도의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어요. 이 점주님이 가지고 있는 고객 수가 한 5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525명한테 문자를 보냈네요. 525명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 3,000 팔았어요라고 이제 이 점주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네요. 15일 날 문자 보내서 16일 날 서로 단톡방에 주고받은 얘기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 3천만 원이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런 의류 회사에서 3천만 원이면 그냥 그 손익분기점 넘은 매장의 한 달 매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거죠. 적은 건 아닙니다. 한 달 매출을 한 번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유튜버나 이런 포스터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할 때 많이 쓰고 있고요. 마이크로 사이트나 랜딩 페이지들을. 그리고 실제 이렇게 선거에서도 이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영상 이분 작년 4월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전달해주는 영상을 찍고
이걸 갖고 본격적으로 모바일 마케팅을 해서 실제 당선으로 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보물 상자가 막 열렸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쿠폰, 저 버튼, 비밀 특가 제품 보기 저 버튼을 누르게끔 유도하는 어떤 이런 장치들, 이런 부분들, 작은 디테일인데, 아니 근데 나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이런 디자인 우리 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요, 지금 제가 PPT에 이걸 올려놨잖아요. 이 디자인은요, GIF 파일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서로 여러 개를 연동해서 묶어가지고 영상처럼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작업입니다. 일반인들은 나 이거 못하겠는데 싶겠지만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배워본 적이 있는 분은 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디테일이 고객의 관심을 끌고 그 관심을 통해서 매출이 20배에서 심하면 50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막 문이 열린다든지 버튼이 저렇게 조그맣게 움직인다든지 지금 이렇게 네모난 버튼들이 위아래로 살짝살짝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제 고객의 관심을 끄는 어떤 액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있었던 실제 진짜 진땡이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에 있었던 이 이미지들, 용인물류센터, GS 평택 물류센터, 롯데 군포 물류센터, 이천 십자재 물류센터라고 4개를 이렇게 홍보를 전단지 같은 데다 하시는 거예요. 실제 종이나 온라인에다 이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거 이렇게 홍보하시면 반응률이 굉장히 떨어지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완전히 일용직에 막 도배꿈처럼 막 판매되는 듯한, 저도 물류하는 그런 담당자지만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처럼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누구나 다 사람은 고귀하고 어떤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내용을 제가 잘 읽어보니까 다 대기업군이에요. 그리고 다 서울 경기권의 괜찮은 도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컨셉을 잡았어요. 물류센터 4대 천왕이라는 이름의 컨셉을 잡고 용인, 평택, 군포, 이천 4군데에서 물류센터를 4대 천왕이라는 컨셉으로 잡았죠. 그리고 이 브랜드들도 다 아오홈, GS, 롯데, 동원 같이 좀 큰 회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이 막 버튼도 반짝반짝 거리게 하고, 그럼 이 화면을 딱 본 사람은요, 나 대기업 같은 데서 근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실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허드렛 일이고 뭐 가서 물류센터에서 그냥 물건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더라도 내가 뭔가 대우받고 어딘가에서 가서 나 GS 평택에서 일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GS 평택 버튼을 누르면 그 우측에 나오는 그 물류센터 공장 이미지가 딱 보이고 월급 얼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잘 나오고 담당자 문의 전화가 땅땅땅땅 나오게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줘야 이제 당연히 그냥 이것만 보시면 알 거예요. 왜 20배에서 50배까지 반응률이 좋아지는가. 당연한 얘기죠.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 당연히 반응률 떨어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당연히 반응률 높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같은 이유로 왼쪽에 보시면 랜딩 페이지, 마이크로 사이트 같이 버튼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싱글 인공지능 원형 냉난방기 파란색으로, 보라색으로, 빨간색으로 막 변하죠, 색깔이. 약간 이런 작은 디테일들, 바람이 실제 막 부는 듯한 느낌, 따뜻한 바람이 불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하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디테일하게. 근데 실제 우측에 자사몰 홈피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던져요. 고객님들한테 이 링크를 던지면요, 이 작은 글씨를 고객이 하나하나 읽을 거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실제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응률이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던지면. 그래서 이렇게 랜딩 페이지나 마이크로 사이트들을 쓰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쁘게 여기도 보시면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이런 디테일들, 이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게 GIF 파일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마이크로 사이트들에서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될 것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가 버튼이 하나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 플로팅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이 이미지 첫 번째 하나에 한 버튼만 크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매 화면에서.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하단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큰 버튼 하나가 있죠. 버튼 1개짜리. 그리고 이제 버튼 2개짜리죠. 좌우로 있고 제일 하단에 버튼 3개짜리. 버튼 3개를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고객은 그거 이상 보길 원치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보지도 않고요. 제가 느끼기에 제일 좋은 건요, 이제 플로팅 버튼을 하거나 정말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다 넣고 싶어. 그럼 버튼 2개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반응률이나 응답률이 좀 있지 버튼 3개나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뭐 굳이 하겠다면 맥스 3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절대 뭐 4개, 5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혀 안 봅니다. 관심이 없어요, 고객님. 그리고 이제 예쁘게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빅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객을 이렇게 모아주고 그 결과물을 관리자 화면에서 봐야죠. 주간별로, 연령별로, 뭐 일자별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는 관리자 화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리자 화면을 통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인데 어렵지 않아야 되죠. 아주 간단하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모여져 있는 고객 정보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경기 지역에서만 접속된 사람들을 가지고 경기 고객님들한테 밤 10시 이후에 모집한 고객님들한테만 모여서 올빼미족들을 위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리자 화면 예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그리고 이제 이 빅데이터를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마이크로 사이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 자체 SNS를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2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뿌려야 돼?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이제 하나는 내 유튜브, 내 페북, 내 인스타. 거기다가 뭐 한 5만 원, 만 원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만 원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만 원에서 뭐 30만 원까지 내가 원하는 난 남자만, 뭐 50대만, 서울 사는 사람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타겟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근데 거의 페북이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어떤 마케팅 도구들도 네이버든 다 이렇게 그 타겟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타겟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 거에다 뿌린다. 또 하나는 내 거 아닌 사람,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한 3에서 5만 원 정도 원고료를 주면 제가 올리고자 하는 이미지, 링크들을 대신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신 올려주는 사람들이 보통 블로거랑 인스타그램, 유튜버 이 3가지 종류밖에 없고요. 하나 더 나가면 맘카페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로 방금 보셨던 그 인플루언서들은요. 예를 들어 제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전단지를 길에서 뿌리거나 아파트에다 붙이거나 하는 분들을 온라인에서 하는 분들인데 그 길에서 뿌리는 그 전단지는 그날 그러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매달 10명씩 그렇게 꾸준히 했다. 그럼 1년이 지나면 120개의 낚싯대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고객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라인 노출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어서 꾸준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뭐 페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 틱톡 같이 이렇게 버튼 여기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빨간색 V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링크를 이렇게 걸어서 고객님들한테 이벤트를 걸고 자꾸 우리 사이트에 유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SNS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보여줘서 행사를 상세하게 알리고 빅데이터도 모으고 행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IMC 통합 마케팅 전략은요. 이제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판마고라고 되어 있는 이 마이크로 사이트 랜딩 페이지가 인플루언서 채널과 그 자사 채널에 대해서 이제 아래쪽에 개항정기를 예시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자차 내 겁니다. 내 거 채널 관리하고 인플루언서 외부 채널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푸시하는 뭐 문자라든지 SNS 카카오 채널 같은 것들 사용하고 이제 분석하는 네이버 애드나 구글 애드를 써서 분석을 하는 이거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온라인 마케팅이 다인 것 같아요.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오프라인에 로드쇼라든지 뭐 공장견학 팬사인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협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략적 제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있고 액티비티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잘 스토리를 만들어서 온라인에다 녹여내는 게 사실은 이 IMC 통합 마케팅의 정석이죠. 이 페이지가. 그리고 이제 미러링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고 페북이나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쪽으로 이제 사진을 캡처해서 사진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채널을 메인으로 해서 이제 서브 채널들을 계속 활용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컨텐츠 만드는 게 힘들지 뿌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미러링을 한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 채널이나 밴드 등의 지금 우리나라에 그냥 내부 채널 관리하는 거 대충 다 보신 거예요. 이거 이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뭐 홈쇼핑 같은 게 있긴 한데 그 홈쇼핑은 약간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V커머스는 약간 좀 다른 얘기라서 그러니까 실시간 생방송으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채널이 기자단 체험단인데 기자단 체험단도 이 4가지밖에 없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맘카페.
이 네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제가 운영하는 크레브라는 유튜브 매칭 프로그램인데 기업이 한 7,000개 정도, 유튜브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 해가지고 한 6,900개 정도 영상을 찍었고 한 3,000여 개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중소기업과 유튜브를 매칭시켜 주는 걸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렴하게나 아니면 무료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주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유튜버들과 이제 매칭해 주는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어떤 행사를 하고 싶다라고 알리면 저희 시스템에서 유튜버들 2만 명한테 컨셉에 맞는 걸 노출해주고 세 번째가 그 들어온 유튜버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정하고 유튜버가 영상을 제작하면 이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지하철 홍보 매체가 있는데 제가 아시는 그 사인텔레콤의 박영기 대표가 여기 지하철에 보면 이런 판때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판때기에 홍보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걸 홍보를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홍보를 하죠. 이런 느낌으로 홍보를 하는데 보통 지하철 한 개 역사에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 10개 정도를 노출하는데 100만 원? 한 달 동안에 하루에 1시간 이상 노출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하철 역사에 내 매장이 주변에 있다. 그래서 그 지하철 역사에만 좀 강하게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얘기 주시면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네. 그리고 이제 집중할 마케팅 포인트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그 안 좋은 예라고 되어 있죠. 꼭 대표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5GB MP3 플레이어라고 이런 식으로 고객이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이게 뭔지 다 바로 알겠지만 고객들은 그거 잘 몰라요. 차라리 주머니 속에 노래 1000곡, 5GB의 노래가 1000개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좋은 예가. 그리고 새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리모컨에 관련된 얘기인데 TV를 정지시킬 수 있고요. 광고를 건너뛰고요. 뭐 생방송을 돌려볼 수도 있죠. 이런 얘기들 뒷단의 내용 다 똑같아도 새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보다 당신의 인생에 많은 영역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많이 와닿는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대표님이 많이 실수하는 게 SNS 직원들도 참여 안 하는데 고객들이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원들 단둘이부터 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이 참여하면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시고 미참여하면 페널티를 반드시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노베이터 2.5%, 얼리 어댑터 13.5%, 약 15에서 18%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먼저 잡으세요. 제가 신제품이 나오면 이 얼리 어댑터까지 한 15에서 18% 정도 먼저 잡은 다음에 선주적 대중들한테 홍보해야 되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큰 돈 몇 천만 원씩 써가면서 몇 억씩 써가면서 선주적 대중, 후발 대중한테 광고비를 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선주적 대중, 후발 대중은요. 절대 안 사요. 왜? 얼리 어댑터나 이노베이터들이 먼저 쓴 다음에 좋다고 해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강하게 마케팅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안 사는데. 그래서 나 돈을 몇 천만 원이나 썼는데 왜 아무도 안 사지?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나 이노베이터들을 먼저 선정하셔서 확산의 법칙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